사장, 응? 아, 사장, 사장님, 나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그랬는데 사장이, 자식, 봐라.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는 사실 기계기구 설비,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다루는 곳에서만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유용한 정보라고 했는데 나는 아닌 거 아니야? 나는 서비스업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비스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고객 응대를 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데 이런 분들도 이런 문제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 건강의 문제도 당연히 그걸 이유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 고객 응대 근로자의 권리가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요번에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있어요.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감정 노동자라고 보면 돼요. 고객 응대 노동자의 예를 들어보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방문 서비스 하시는 분들. 방문 그렇죠? 서비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 기사분들, 그렇죠. 뭐 수리하시는 분들, 뭐 컴퓨터 AS하러 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뭐 정수기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뭐 이런 모든 분들, 손님을 만나서 뭔가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권유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흔히들 생각하시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고객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그 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분들이면은 다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그리고 뭐 은행에서 그 창구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민원 업무하시는 그렇죠, 분들. 민원. 그리고 뭐 경찰 공무원도 사실 여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직접 안 만나고 전화를 하신 분들도 다 들어가고, 콜센터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뭐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이 분류는 그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예시로 든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고객 응대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은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뭐 일반적인 노동자 작업 중지권이랑 다를 게 없어요. 뭐 폭언을 듣거나 아니면은 실제 신체적으로 뭐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 제가 만약에 고객한테 맞았어요. 이것도 당연히 산재입니다. 그런 위협이 있으면은 당연히 제가 스탑하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감정 노동자가 어떤 매뉴얼 없이 회사의 사전 지침 없이 이런 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기의 재량으로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실 사업주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결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은행이나 뭐 아니면 공공기관 전화했을 때 많이 그런 거 쓰셨을 거예요. 안내 멘트, 뭐 전화를 받는 분은 뭐 저의 엄마예요. 소중한 우리 엄마예요. 전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네. 느끼하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큐티하셔가지고. 저 큐티한 사람입니다. 요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내 멘트뿐만이 아니라 뭐 버스 기사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버스 기사 버스 탔을 때 안내 문구가 나올 수 없잖아요. 문구를 게시해야 됩니다. 안내 멘트를 주거나 문구 게시해야 돼.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매뉴얼을 사전에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그 매뉴얼대로 해야 이제 노동자도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심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나중에 나는 사장이 시킨 대로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징계하지 않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런 매뉴얼 내용에,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정신 질병에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사업주가. 이거는 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불안장애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어떻게 하고 사업주가 뭘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응대를 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고객과 만나서 일상적으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도
고객의 갑질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분명하게 고객 응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된다라는 교육을 요구하고 매뉴얼을 제대로 요구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작업 중지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네. 오늘 또 하나 알고 가네요. 네, 일터에서 기계기구 설비를 다루는 노동자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자신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일상의 업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같은 경우에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꼭 담겨야 한다는 게 있다면? 일단 뭐 매뉴얼은 뭐 그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게 필요하고,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노사가 같이 매뉴얼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노사가 같이 그냥 좀 현장에서 좀 간담회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우리 회사 버스 회사인데 이런 매뉴얼 있나? 한번 물어보시고 매뉴얼 없으면은 이렇게 뭐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어떤 상황이 실제로 그 우리가 고객한테 좀 많이 힘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매뉴얼 만들 필요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노동자가 폭언이나 아니면 뭐 폭행 위협 때문에 그 정말 내가 위협에 처해졌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사업주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휴게 시간을 부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나 상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노동자가 그 손님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업주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요구를 만약에 이제 노동자가 사장한테 했어요. 사장, 응? 사장님, 나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그랬는데 사장이, 자식, 봐라? 알았어. 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막 징계가 내려왔어. 이러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네, 형사처벌 받아요. 네. 그러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의 위협이 있을 때는 업무를 중지할 수 있고 업무를 전환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관련해서 휴게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상처받아서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일시적으로 휴게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치료 및 상담을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거고, 또는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지만 고객이 때렸어 이럴 경우에는 고객을 상태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사업주님께서 당연히 소송의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것뿐만 아니라 CCTV 같은 것도 제공해줘야 되고 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나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TV를 혹시 사업주님들도 보신다면 우리 노동자들,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의 소중한 자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해야 될 건가 관련해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안 들어줬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가 떨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고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또 상사뿐만 아니라 뭐 후배 사원이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사장님이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이래서 사장님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뭐 사실 작업중지권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T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갑질당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아닌 이런 분들이 괴롭혔을 때,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된 그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제 괴롭힘 당했다, 갑질 네. 당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장님은 이제 진상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진상조사 결과 정말 부당하게 괴롭힘 당한 게 맞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뭐 직무 뭐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근로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조치들을 해라라고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 응대를 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손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이것으로 인한 상처에 대해서 휴게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고 관련해서 얼마든지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권리들이 있다. 이거는 꼭 이제 그 뭐 서비스업이 아니어도, 네,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어도 그렇죠. 이렇게 동료들과 일상적으로 다툼이 네, 있거나 다 똑같이 라인을 타는데 네. 저만 365일 힘든 작업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살펴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 수 무리하게 업무를 네, 시킨다거나 나만 야간을 시킨다거나 이럴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에 입각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1화에서는 1588-3088 전화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중지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객 응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위험을 회피하고 거부할 수 있는지 고객의 갑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본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네. 저희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직장 생활을 뭐 꽤 해봐서 이 권리를 과연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강하게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터에서 작업 중지를 행사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함께 싸우고 대응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어요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시면 저희와 함께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당장 멈춰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멈춰!